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저희 매장에 있는 절주류인 이제 드워프 우드 스콜피온과 식초전갈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절주류를 소개시켜 드림에 있어서 이제 주로 초등학생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봐주시니까 이런 전갈이나 절주류를 이제 어린 친구들이 괜히 키우게 돼서 뭐 쏘이거나 그래서 아프게 될까봐 걱정을 해서 많이 안 찍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절주류는 되게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먼저 소개시켜 드릴 전갈은 바로 드워프 우드 스콜피온이라는 동남아에 서식한 아주 작은 전갈이에요. 자, 보이시죠? 되게 작죠? 이 작은 덩치와 그리고 보시면 꼬리에 독침도 있는데 나름의 독침을 갖고 있지만은 독침이 엄청 작아요. 자, 보이시죠? 독침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람을 잘 뚫지도 못하고, 또 설령 뚫린다 해도 독의 주입량이 엄청 작을 뿐더러 독이 또 약해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완용으로 특히나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전갈인데, 이 친구는 또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로 이 사슴벌레처럼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죽은 척을 하는 그런 전갈이에요. 얘는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놀라고 하면 다리를 오므리고 죽은 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 전갈의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인데, 이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서로 교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갈은 혼자서 생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있어도 스스로 번식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 친구들을 좀 여러 마리 키우다 보면은 막 암컷들이 서로 막 등에서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쉬운 그런 가장 대표적인 전갈 중 하나죠. 문제라고 하면 크기가 좀 작은 게 문제긴 한데, 대신에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면 또 관상용으로서 되게 쏠쏠하고 밥도 잘 먹죠. 자, 얘네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지방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뭐 유럽에도 서식한 종이 있긴 하지만 얘는 좀 다르죠. 얘네들의 특징으로는 사육통은 그렇게 넓지 않아가도 돼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꾸밀 수가 있는데, 사육장은 한 20cm 정도의 크기에다가 바닥은 에코워스 같은 흙 제품 이런 걸 깔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글에 사는 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 나무와 나무 사이 그 표피 틈 속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해주실 때는 약간의 나무를 2개 정도를 이렇게 겹쳐서 주시면은 이 나무의 틈 속에서 탈피도 하고 새끼도 낳고 하는 그런 약간 좀 활기차고 좀 즐거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전갈은 한 사육통당 한 마리씩 키우는 게 좋지만은, 뭐 약간의 관상을 위해서라면 2~3마리씩 합사하셔도 괜찮아요. 중국에서도 막 극동전갈 같은 거 보면은 저 대야에다가 막 몇백 마리씩 몰아놓고 키우잖아요. 그것이 대륙의 인해 전술이라고 부르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사육장당 한 마리씩 키우는 약간 좀 넓고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지만은, 뭐 그거야 뭐 브리더들의 마음이니까요. 이렇게 꾸며주셨으면은 다음으로 필요한 거 뭐냐? 바로 물그릇. 물그릇은 항상 필요해요. 왜냐? 뭐 물그릇을 사주시면 저도 좋고, 두 번째로다가 전갈들이 탈수에 걸리지 않고 물을 필요할 때마다 즉각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물그릇을 선택하실 때 주의점이, 너무 큰 걸 쓰시면 안 돼요. 너무 큰 걸 빠지면 개체들이 가끔 빠져 죽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 절지류들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좀 미안한데,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그릇을 선택해 주실 때는 개체보다 작은 걸 주시고, 먹이도 개체보다 작은 걸 주셔야 돼요. 가끔 먹이한테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기구한 문명이죠. 자, 이렇게 물그릇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물을 부어주시면은, 어머, 벌써 세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해. 그리고 주로 이제 얘네들은 습한 데 서식하는 종이니까요, 항상 습한 기온만 유지해 주시고요. 습도는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만 높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온도는 한 25도에서 28도 내외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30도가 넘어간다 해서도 애들이 죽지는 않거든요. 전갈은 생각보다 되게 강인한 생물이에요. 약간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저하고 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갈을 투입해주면은, 벌써 끝났어요. 와, 이것만으로도 벌써 끝나. 파충류 키우면 막 등불에다 뭐에다 필요한 거 많은데, 절지류는 이런 심플한 세팅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먹이라고 하면 귀뚜라미하고 미럼을 주시면 되는데, 미럼은 주로 땅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귀뚜라미를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귀뚜라미를 줄 때는 항상 개체보다 작은 걸 주셔야 돼요. 가끔 귀뚜라미가 너무 크면은 반대로 이제 개체가 귀뚜라미한테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귀뚜라미는 더욱 강해지고 개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마음이 아프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로다가 드워프 우드 스콜피온에 대한 세팅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보시면 되게 귀엽게 생겼죠? 막상 만져보면 손에서 빨빨 되는 게 되게 좀 매력적인 그런 전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갈을 못 만지는 편인데, 얘네는 뒷대 만만하잖아요. 되게 허접하고.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을 되게 좀 손으로 잘 만지는 편이에요. 큰 전갈은 쏠까봐 저도 무서워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세팅은 그대로 다 그냥 쓸게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절지류는 어디다 뒀더라? 여기 있다. 자, 바로 식초전갈이라는 절지류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긴 한데,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종은 아니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 전갈하면 주로 독침을로다 사람을 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 식초전갈은 꼬리에 보면은 여기 긴 산란관 같이 생긴 기관이 보이죠? 저 기관을 통해가지고 식초 같은 강한 산을 배출을 해요. 근데, 이게 식초에 비해서 어쩌고저쩌구가, 식초에는 4%가 있는데 이거는 85%가 있다고 해요. 어쩌고저쩌구가. 그것까지 알면 제가 여기서 동물 팔고 있진 않겠죠? 아무튼 간에, 이 산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맞았을 경우 사람이 막 엄청 고통스럽고 그러진 않지만은 기분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기분이 더러워지죠. 막 몸에서 똥내 나고 막 자꾸 막 코에서 기침 나고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막상 키워보면은 또 이 친구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종류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절주로 사다 움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일단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 결국은 꺼내야 되는데 되게 싫다. 자, 친구야, 화내지 말고 나와줘.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식초전갈이에요. 이 전갈처럼 집기가 있지만은 전갈의 집기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서는 키우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저 앞에 있는 두 다리 보이시죠? 이 긴 다리. 이 다리가 약간 더듬이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걸로 다 진동과 먹이의 위치를 감지를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맨 앞에 달려있는 저 집게로다 먹이를 사냥을 하는데, 저 집게로다 또 암수를 구별할 수가 있고, 또 복부를 보면 암수 구별이 가능하지만은 그걸 보려면 얘를 꺼내야겠죠. 근데 얘네 꺼내면은 식초를 제가 맞겠죠. 그래서 저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식초 벌써 지금 저 꼬리 저한테 겨누고 있는 거 보세요. 악랄한 자식.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키우기가 워낙 쉬워요. 또 수명도 이렇게 미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련한 생물이지만은 수명도 5년 이상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드워프 스콜피온이랑요. 서식지도 갖고 키우는 방식 똑같아가지고 근데 다만 얘네는 약간 버로우를 좋아하니까 살짝 은신처를 바닥에다 눕혀주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하나는 세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네도 세팅은 동일하게 끝나요. 그리고서는 여기를 얘를 투입할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를 서로 합사를 시키면 되게 서로 잘 잡아먹는 편이에요. 이 식초전갈이 약간 소심한 편이지만 실제로 먹성은 엄청 좋거든요. 얘만 봐도 배부른 거 보이시죠? 얘는 이제 메이팅이 끝나가지고 암컷인데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먹성이 엄청 좋은 종이어가지고 암수를 넣어놓으면 메이팅이 끝나면은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세팅당 한 마리씩만 키우셔야 되고요. 또 암수를 같이 합사를 시켜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은 안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키워주시면은 이제 암컷이 막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번식 난이도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막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두면은 꾸준히 나오는 종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이 안에 넣어줄 건데, 넣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긴 핀셋을 쓰셔야 되고요. 얘는 약간 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거리를 이제 유지하고선요. 진짜 싫어. 쉽네. 저는 약간 몸에서 향기가 나는 남자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저한테 방구를 끼면은 좀 이따 지하철 탈 때 좀 문제가 생기겠죠? 어저께는 지하철 타는데 이제 손님 중 한 명이 저한테 화이트 트리플로 개구리를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갖고서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는 집에 가는데, 다음날 택배를 이제 고속버스로다가 손님한테 이제 건네주려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지하철 안에 개구리 들어왔다고 하는데 1호선 안에서 전 너무 부끄러웠었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으면 얘도 벌써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것만 했으면 벌써 세팅은 끝났고, 개체들은 이 안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먹이도 한 일주일에 한 2번씩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서는 수분만 꼬박꼬박 공급해 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벌써 모든 게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절주류거든요. 생물의 사육에 오답은 존재하지만 정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좀 즐겁게 키울 수가 있고, 또한 절지류는 이게 손이 안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바쁜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막 생물 관리 안 한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키우는 방식이 쉬운 생물로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독특한 생물들을 키움으로써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좋은 일이죠. 네, 다들 저를 위해서 많이 입양해 주세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손님분들도 몇 분 늦게까지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집에 가야 될 시간이네요. 내일은 다른 업체랑 미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바쁜 도시 남자거든요. 빨리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죠. 그리고 저보고 차 왜 안 타고 다니냐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6번을 떨어지고서는요,
학원을 바꾸고서는 그때서야 면허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김 여사를 욕할 수 없는 제가 진짜 리얼 김 여사죠.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차를 안 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지하철과 버스 같은 이제 공공시설을 많이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 매장은 이제 경기도 군포 금정역에 위치한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 팍팍 드리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